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응어리가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은 왜 기분 나빠할까? 나는 그저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왜 분위기가 싸늘해질까?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타인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관계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좌절을 느낍니다. 나의 진심은 왜곡되고 나의 선의는 오해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단정짓고 맙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피곤해. 차라리 혼자가 편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좋게 보이려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통찰이자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동일한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가장 큰 관심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생각의 95%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인간관계의 제1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과 비난,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가장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비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뇌는 그것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 즉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위협을 감지한 뇌는 즉시 방어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분석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변명거리를 찾고 당신의 비판에 반격할 당신의 단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서로에게 상처와 원한뿐입니다. 미국의 한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규정을 들이대며 권위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당신들 안전모 안 쓸 겁니까? 하지만 작업자들은 그가 사라지면 다시 슬그머니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비판과 지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다가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이 안전모가 불편하십니까? 사이즈가 잘 안 맞나요? 그러고는 즐거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전모는 여러분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질 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모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작업자들은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순순히 안전모를 썼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진심을 전달했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팀원의 보고서에서 오타 20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김대리, 이게 보고서입니까? 오타가 20개나 있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김대리의 머릿속에는 오타를 고쳐야겠다는 생각보다 밤새워 일했는데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타 몇 개로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군. 이라는 분노와 적개심이 먼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비판은 가장 비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문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5단계 욕구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맞닿아 있는 것,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과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심리적인 방어벽을 허물고 당신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아군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진정한 소통과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값싼 아첨은 위조 지폐와 같아서 결국에는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파트너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투자로 $1,000,000를 날렸을 때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베드포드를 칭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맡긴 투자 중 60%는 이익을 냈소. 당신의 안목은 여전히 훌륭하오. 라고 말하며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포드는 더욱 분발하여 록펠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김 대리의 보고서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 어제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보고서 3페이지의 시장 분석 데이터는 정말 날카롭더군요. 그 부분 덕분에 우리 보고서의 논리가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김 대리의 꼼꼼함은 팀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오타 몇 개가 보이는데 이 부분만 수정하면 정말 완벽한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대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당신을 자신을 존중하는 리더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아마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21번째 오타까지 찾아내어 수정해 올 것입니다. 비판이 아닌 인정을 통해 당신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봅시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비밀은 낚시의 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물고기를 잡고 싶을 때 미끼로 무엇을 쓰십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나 떡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인간관계에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잊는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모든 말의 주어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요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 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배를 끊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담배는 몸에 해롭다. 당장 끊어라. 고 말하는 대신
아들이 동경하는 야구 선수가 나오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그 선수가 담배를 피우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담배를 끊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편식을 하고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아마 시금치 먹어야 키가 크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키가 크는 것은 부모의 바람이지 아이의 당면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아, 놀이터에 있는 철수보다 팔씨름 더 잘하고 싶지. 만화에 나오는 뽀빠이 아저씨는 시금치를 먹어서 힘이 세진 거래. 우리도 시금치 먹고 내일 철수를 이겨볼까? 이제 아이는 시금치를 먹는 행위를 강요가 아니라 나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시금치를 입에 넣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호텔에서 중요한 행사를 유치했는데 행사 직전 주최 측이 요구한 메뉴의 식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매니저라면 죄송하지만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 메뉴 가격을 50% 인상해야겠습니다라고 통보하시겠습니까? 아마 주최 측은 계약을 취소하려 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정 해산물의 신선도가 저희 호텔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귀하의 중요한 행사에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방장이 특별히 제안하는 대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훨씬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귀하의 기존 예산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귀하 행사의 성공을 돕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의 힘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고 쉬운 도구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단어보다 중요한 소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에게 호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훌륭한 경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말하는 법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강하게 끌립니다. 대화의 90%는 상대방이 말하게 하고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와 같은 말들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기도 하고 당신을 최고의 대화 상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미소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즐겁습니다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미소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친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억지로 짓는 미소조차 뇌를 속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안면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처음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논쟁에서 이긴다 한들 무엇을 얻겠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그의 원한을 샀을 뿐입니다. 그 순간의 지적인 우월감과 맞바꾸기에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반박한다면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승리일 뿐 상대방의 호의를 결코 얻을 수는 없다. 의견이 다를 때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군요. 그 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그가 스스로 체면을 지키며 물러설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봅시다. 이 모든 원리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그 본성을 역이용하여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지혜에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본성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할 뿐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를 때 그 비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먼저 생각하는 것. 나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먼저 헤아려 보는 것.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미소를 건네는 아주 작은 노력들. 이것들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이타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이기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당신 자신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의 인정과 지지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혔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상대방이나 세상을 바꾸는 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실천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온 실패하기 어려운 약속입니다.